안녕하세요, 올바로입니다. 이번 주는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신 구글의 실적 발표와 버티브의 실적 발표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워낙 실적 발표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좀 더 늘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구글의 실적 발표는 전체적으로 돈 버는 AI에 대한 가시성 있는 힌트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코멘트들이 디테일하게 주목받기보단 같은 말이지만 단어가 다른 AI CapEx의 ROI를 묻고 그에 답변하지 못했다고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콰이어 캐피탈의 버블론에 대해서는 일찍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 가장 큰 함의는 이미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통해서 수조 원을 벌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글이 AI를 통해 벌 돈이 이 기업들보다 훨씬 더 기회가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었죠. 따라서 이번 구글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구글에게도 AI에게도 결국 미국에서만 사용 중인 AI 오버뷰가 글로벌 출시됐을 때 구글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가 중요했습니다. 구글 내에서도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사업부가 검색 엔진 사업부이고, 단일 서비스로는 메타의 추천 알고리즘 수요만큼보다도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직 AI 오버뷰에 대해서 광고가 전반적으로 붙지 않았고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AI 오버뷰에 대한 상세 코멘트가 많아서 좋았는데요. AI 오버뷰에 대한 코멘트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총 7가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유튜브 버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짧게 5가지만 정리했는데요. 컨퍼런스 콜 코멘트 중에서는 첫 번째로 검색에서 엄청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으며 새로운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AI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에서 큰 성과가 나고 있고 제품의 혁신 측면에선 AI 오버뷰가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매분기 실적 발표를 자세히 봐야만 보이는 톤의 변화들이 있는데요. 2023년 초부터 구글은 검색에서의 그닥 자신감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가 이번에는 AI 오버뷰 초기 데이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훨씬 더 기대감이 커졌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복잡한 주제를 묻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AI 오버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으며 18세에서 24세 사이, 한마디로 소비력이 충분하고 구글 검색 광고를 많이 클릭하는 사용자가 더 많이 AI 오버뷰가 사용된 검색을 했음을 말했습니다. AI 오버뷰가 포함된 검색에서 더 높은 클릭과 유입률, 더 높은 구매 전환율을 보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5월 중순 구글의 I.O. 2024에서 검색을 다시 정의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검색을 위해서 구글을 찾을 때 다 똑같은 행위라고 느끼지만 미세하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동하기 위한 검색인 내비게이셔널 서치가 있고, 무언가를 얻으려는 검색인 트랜잭셔널 서치가 있으며, 물어보기 위한 검색인 인포메이셔널 서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성형 AI 경쟁에서 3번째를 놓고 싸우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AI 오버뷰가 향후 검색 시장을 더 키울 것이라는 데 공감하는 이유입니다. AI 오버뷰가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정의하고 알려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AI 오버뷰 코멘트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AI 오버뷰를 지원하는 기술 스택, 거대 모델의 크기를 2배 키우는 것을 포함해서 품질을 높이고 응답 시간을 빠르게 만드는 일로 추론용 알고리즘 연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AI 오버뷰의 쿼리당 비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했고, 이에 대해서 순자르 피차이가 꾸준히 그리고 명확하게 생성형 AI 검색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더 작은 규모의 전문가 모델을 채택하거나 거대 모델 자체를 사용하는 등 질문자의 의도에 맞게 적절한 모델의 크기를 맞추는 데 집중하는 것도 유의미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구글이 AI 오버뷰를 출시한 지 약 2개월밖에 지내지 않았다는 것도 핵심 중 하나겠죠. 이미 미국에서 정착하고 검색량 증가와 고객 참여도 증가, 만족도 향상, 젊은 사용자 유입, 광고에 대해서도 긍정적 피드백을 받는 등 구글이 지금까지 받았던 모든 피드백은 긍정적이었으며 올해 내로 더 많은 국가에 확장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번째는 검색 사용자의 경험을 혁신하는 일과 개선은 역사적으로 광고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줬다는 1분기에서의 자신감을 유지했습니다. 검색 유형이 늘고 클릭률이 기존에는 3%였는데 최근에는 25%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블루링크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만 꾸준히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곧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색 및 쇼핑 광고를 실제로 테스트할 것이며 수익화가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2분기째 유지하고 있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구글이 이번에 처음으로 생성형 AI로 인한 클라우드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숫자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상에 크게 언급되진 않았으나 Billions in Revenue를 뜯어보게 되면 복수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유추가 가능한데요. 구글 클라우드의 YTD 매출이 19.2빌리언입니다. 이 중에 2빌리언 정도 빌리언즈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생성형 AI 매출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구글 클라우드 매출 비중으로는 10%가 생성형 AI 매출이고 전사 매출 기준으로는 1.21%가 AI 인프라스트럭처 매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AI 오버뷰가 벌어들일 새로운 광고 매출을 제외하더라도 구글 클라우드에서 YTD로 2분기 동안 벌어들인 AI 인프라 및 생성형 AI 솔루션 매출만 본다면 연율화시킬 경우 매출 기준 4빌리언입니다. 이번에 IT 대란 이전까지 사이버 보안 업계에서 가장 유망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연매출은 최근 4개 분기 기준 3.28빌리언이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IT 대란 전에 시총 97빌리언을 받았음을 생각해본다면 같은 기준으로 구글 클라우드를 바라봤을 때 118빌리언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구글이나 기타 기업들은 자체 사용 외에 클라우드 사용자를 위한 캐펙스가 가장 크게 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시장은 이것을 과잉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듯 하나 사실과는 약간 다르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자체적인 클라우드 GPU 인스턴스의 가동률과 향후 클라우드의 사용량에 대한 기업들의 파이프라인 견적치를 바탕으로 캐펙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시점으로부터 실제 데이터를 완성하고 가동하여서 투자금을 회수하기까지 최소 3년에서 4년이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AI 수요가 현재 동행지표 기준으로 여전히 강하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 구글은 충분히 디테일을 통해서 돈 버는 AI에 대한 힌트를 줬다. 그리고 AI 오버뷰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글을 분석하고 다룸에 있어서 AI 오버뷰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그리고 구글의 실적 발표와 하반기 펀더멘털 전망에 대해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자료인 버티브 홀딩스의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핵심은 아직 AI 데이터 센터 러시는 실제로 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지난 1분기에 이어서 AI 데이터 센터의 효과를 이번 분기에도 누렸습니다. 신규 수주를 기준으로 1분기에는 YOY 60%, 2분기에는 57%를 누렸는데요. 버티브는 AI 워크로드용으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졌을 때 수혜가 가장 큰 기업입니다. 버티브는 데이터 센터형 매출 비중이 75%가 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터 센터형 전력기기 혹은 냉각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 피아 그룹들은 이튼이나 트레인 테크놀로지, 존슨 컨트롤스 등은 데이터 센터형 매출 비중이 5에서 15%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대략의 계획을 짜고 구매 견적을 나눈 뒤 실제 시운전까지 들어가려면 최소 12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는 거의 하이퍼스케일러밖에 인프라가 안 돼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콜로케이션에서 AI 서버 수준의 고밀도 전력을 그리고 냉각을 감당할 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 GPU 칩을 사서 서버 렉 내에서 꽂아서 일부 칩을 교체하거나 혹은 전체 렉에서 서버 노드를 8개 꽂혀 있으면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를 GPU 렉에 넣는 식이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 일부를 교체하는 식의 수요가 지금까지 발생한 수요였고 이제 블랙웰부터는 새로운 AI 서버에 맞는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AI 붐이 시작되고 수요가 충분히 쌓였으며 데이터 센터 견적을 짜고 있는 시간을 지나서 직접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버티브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신규 수주 순풍이 이어지고 여기에 더해 매출 성장까지 같이 나오는 국면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배경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더 가속화되고 기존의 하이퍼스케일러와 콜로케이션만 투자했지만 이제는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신규 투자로도 이어지며 수요가 강함을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수주 잔고나 파이프라인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25년 이후 그 이후까지도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기업이 말한 것은 파이프라인의 속도가 증가하고 대량 주문이 가속화되며 시장은 여전히 건강하고 각종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며 지난 분기까지는 아메리카스만 강세이던 것이 이제는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특히 눌려있던 중국에서 긍정적인 조짐이 보이기 시작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센터 산업과 산업재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 2023년에는 AI 데이터 센터 견적 및 허가와 전력 수급을 짜는 구간이었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기 시작함을 이해해보시면 조금 더 매출 성장과 수주 성장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 및 냉각 포트폴리오가 매우 밀접하죠. 고성능을 원하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끌어다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칩 내의 저항이 커지다 보니까 발열도 늘기 때문입니다. 액체 냉각 부분의 강세에 대해서 디테일 대신 톤으로 말해줬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액체 냉각 솔루션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액체 냉각 신규 주문이나 수주 잔고 궤적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럽고 버티브가 인수했던
냉각수 분배 장치인 쿨테라의 CDU는 매우 행복한 수준이다. 이런 식으로 베리베리와 베리베리베리를 붙여서 수요 가속화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수주에 따라서 이제 매출 성장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매출 성장률 트렌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2023년 8월에 버티브를 소개드리면서 꾸준히 신규 수주 사이클이 2, 3분기 있고 그리고 이후에 매출로 연결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몇 분기는 신규 수주가 크게 증가하고 그 후부터는 실제 AI 데이터 센터의 매출과 신규 수주가 동시에 늘어가는 사이클이 올 거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이제 매출 성장이 이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분기였습니다. 이제부터 실적 성장의 초입을 보기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 센터 인프라 솔루션에 대해서는 AI 붐의 세컨 웨이브로서 꾸준히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네이버를 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분기에 버티브는 3분기의 수주 성장에 대한 부분에 약간의 이슈가 됐습니다. 3분기에 YOY 두 자릿수의 주문 성장률을 보일 것 같다. 대략 10에서 15% 정도일 것으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입니다. QOQ로는 하락을 얘기했었고 이 부분을 반영해 본다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게 되죠.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1분기에도 이런 굉장히 강한 경고를 보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TTM을 기준으로 볼 땐 나쁘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전 분기에는 훨씬 더 강하게 주의해라, 경고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비교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고 QOQ로 신규 주문이 감소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준이 아님을 계속해서 반복했죠. 한국이나 미국의 전력기기들도 컨퍼런스 콜을 직접 들어보고 계신 타이트한 투자자분들은 느끼실 텐데 장치 산업이고 수주 베이스로 평가받는 기업들이 모두 같은 코멘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의 특성상 추세가 중요하지 큰 문제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로 경영진은 3분기에도 매출 성장률 기준으로 20% 이상의 성장을 향후에 가능케 할 수준인 신규 주문량 TTM 기준 30%에서 35%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2분기가 TTM을 기준으로 37%였고 3분기가 30에서 35%를 전망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가이던스상 이 정도면 보수적인 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한 신규 주문량을 보이고 있다는 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버티브가 왜 한 분기에 신규 주문에 신경을 쓰지 말라고 했는지에 대한 부분, 왜 TTM을 기준으로 보는 게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5개였습니다. 주간 전력 보고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2분기 실적 발표 14개 기업에 대한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 비교, 6개 기업에 대한 컨퍼런스 콜과 엔비디아를 둘러싼 우려와 AI 업계의 가장 많은 오해 중 하나인 소형 모델과 거대 언어 모델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의 주간 코멘트를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 선구안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엔비디아의 전 임원을 통해서 들어본 멜라녹스 네트워킹 사업부 인수의 배경과 생성형 AI 시대에 오라클이 앞서가는 이유, 그리고 AWS 직원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쿠다의 입지와 구글이 지원하는 텐스플로우, 메타가 지원하는 파이토치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 분석 자료입니다. 이번 실적을 요약하자면 차가운 자동차와 뜨거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1분기에 좋았던 요소들이 꽤 많이 지연되고 뒤집혔기 때문에 중요한 실적 발표였습니다. 머스크는 ESS 수요에 대해서 시장이 몇 배나 작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훨씬 더 큰 시장임을 강조했습니다. 그와 함께 밀렸던 내용들, 기가 상하이와 기가 멕시코, 모델2, 로보택시, 옵티머스까지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으며 머스크가 직접 코멘트했던 자동차 사업부의 부진에 대한 4가지 배경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구글의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AI CapEx의 ROI에 대해서 시장이 ROI라는 특정 한 단어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풀어서 말해줬는데 주목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구글의 이번 실적 발표를 살펴보시게 되면 구글이 AI 인프라와 생성형 AI 제품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고 하반기에 AI 오버뷰를 통해서 돈 벌 것을 기대하는 이유, 역풍을 맞았으나 앞으로 개선될 구글 네트워크를 다뤄봤습니다. 다섯 번째는 버티브홀딩스의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버티브의 이번 실적을 요약하자면 아직 진짜 AI 데이터 센터 러시는 오지 않았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AI 하드웨어의 주가가 약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 대한 해석들도 후행적으로 갈리게 됐습니다. 실적을 오해하기에 좋았던 부분과 의도를 이해하면 보이는 것들을 정리했고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곳곳에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한 수주와 2-3년간의 성장 자신감을 보이는 버티브, 3분기 신규 수주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다뤄본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